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의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은 굉장히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도 없고 다른 이벤트도 좀 적어서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이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400선에 안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상승 여력은 조금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매크로성 악재들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뭐 하방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보시면 이제 2,500선을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또 증권사들도 지금 보시면은 2,500선 이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투자증권 2,500포인트, 삼성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 2,550포인트, 대신증권은 2,600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8월의 흐름을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은 이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CPI.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 9시 30분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이제 수치가 내려가 준다면은 이 긴축 속도도 좀 빨라지고 좀 네.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영향인데 아마 이제 조금 내려갈 거라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긴축 사이클이 계속해서 변곡점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3분기에는 코스피가 또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점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좀 낙폭을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진행 중인 이 2분기 어닝 시즌 이 상당수 기업들이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가 상승에는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8월 안에도 이런 실적 영향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영향들을 끼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 우려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과대납폭된 저평가 우량주, 그 다음에 수급하고 테마가 좀 몰리고 있는 이런 소형주 위주로 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주요 기업들의 주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대장주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1.3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최저점 보시면은 1.1배 정도 됐었는데 네. 거의 이제 근접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배. 그래서 최저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요게 이제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흐름과 같이 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시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는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 매매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8월에는 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CPI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평가 우량주라든지 수급 위주의 테마주 이런 매매가 유효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평가 우량주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사이클과 관계없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업종인데 이런 거를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이 다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량주나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하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긴축 정책이라든가 러우 전쟁 이런 충격들로 인해서 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높았던 종목들이 많이 순위가 내려갔는데 작년 특히 이제 새내기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시총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하이브, SK 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증시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플랫폼, 뭐 이커머스, 핀테크 요런 섹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에너지나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좋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해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 기간 이제 경쟁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언제든지 증시가 안 좋더라도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 상황이 반전되면은 쉽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성장주들이 2, 3년 내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연속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그룹만 하더라도 뱅크나 페이 같은 이렇게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고 좀 더디고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싸다고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가능성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시점에서는 우량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저평가된 경기 방어주를 좀 선택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저평가 우량주 중에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경기 방어주, 저평가 우량주 선정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종목은 잠시 뒤에 보고요. 주목할 섹터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이 음식료 업종 이런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음식료요? 왜냐면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이 만약에 났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초코파이가 중요할까요? 초코파이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라면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가 이제 가장 우리가 원초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고 예. 최근에 이제 곡물가 하락세 같은 경우에 이 음식료 업종의 이익을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런 요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서 3분기에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또 부진이 또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또 이런 실적적인 측면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어적 역할을 좀 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글로벌 곡물가, 이게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인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리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오리온 바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주가 보시면 2017년에 이제 75,700원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올해 이제 3월에 8만 원대 이렇게까지 다시 저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보시면 한 10만 원대 이렇게 해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를 좀 보셔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자리고 저렴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밴드폭을 8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보셔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뭐 충분히 이제 매매하기에 나쁜 자리는 아니고 네.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제과업체에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의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기대감이 되고 있죠. 그래서 2분기에도 6,286억 원 매출액 그리고 938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25% 70% 늘어났고 국내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뭐 마트나 편의점 이런 전 채널의 매출이 성장이 되고 있고 뭐 간편 대용식이나 건강기능 제품 이런 매출 비중도 10% 이상 이렇게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기업물가가 보셔도 상승일 때도 매출이 좋았네요. 그렇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 상관없이 해지해 나가면서 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해외 사업도 굉장히 좋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러시아 매출만 보셔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뭐 파이나 스낵 이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또 6월에 신공장이 또 완료가 되면서 이 하반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지막으로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중국 봉쇄나 러우 전쟁 요 정도를 좀 볼 수가 러시아 있는데 공장도 좀 리스크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공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원부 자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12만 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뭐 소폭 상승해서 10만 6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